베트남이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충격적인 행동을 벌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 근로자들이 베트남 내 나이키 공장 생산 파업을 선언하며 베트남에 있는 삼성과 현대차 등 한국 기업들까지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나이키도 한국의 삼성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중국에 있던 공장을 베트남으로 대규모 이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발 공장을 베트남에 건설했습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신는 대부분의 나이키 신발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만 이제는 50% 이상의 메이드 인 베트남입니다. 이 덕분에 직간접적으로 수백만 명의 베트남인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게 되었는데요. 베트남 평균 월급이 현재 31만 원인데 나이키는 베트남 근로자들의 최대 100만 원이 넘는 월급에 보너스까지 지급하고 있었죠. 베트남의 나이키 운동화 위탁 생산 업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올해 설 보너스 규모를 예년보다 낮게 책정하자 근로자들이 반발해 파업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점은 수많은 베트남 기업들의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이 휘청이면서 밀린 임금도 지불하지 않은 채 폐업 신고를 해버리는 하며 미리 통보도 하지 않은 채로 임금을 대폭 삭감하는 베트남 기업들이 수두룩한 상황인데요. 나이키는 임금 체불 없이 베트남 평균 임금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지불하는 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올해 설 보너스 규모를 낮췄을 뿐인데 무려 1만 명이 넘는 베트남 근로자들이 협상도 없이 바로 파업을 단행했습니다. 때문에 나이키의 금전적 타격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데요. 8일 현지 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남부 동나이성 비엔화에 위치한 대만 계열의 운동화 제조업체 푸첸, 베트남의 근로자 1만 4천 명은 전날 조업을 중단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점심 식사 후 조업을 거부하면서 올해 때 보너스를 작년 수준만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나이키 측은 코로나19, 4차 유행 그리고 오미크론까지 겹치면서 지난해에만 2달 넘게 공장 가동이 중단돼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설명하며 그럼에도 임금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보너스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개인 실적과 근무 연한을 고려해 최대 임금의 1.5배인 2천만 동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베트남 근로자들은 여기에도 만족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황당한 베트남 근로자들의 파업이 베트남 내 삼성과 현대차 공장에서도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까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베트남 노조들의 이러한 파업 행렬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베트남에 있는 다른 해외 기업들보다 말도 안 되게 좋은 파격적인 조건과 근무 환경을 수백만 명의 베트남인들에게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삼성의 경우는 지난해 코로나 리그가 한창이던 9월에도 베트남에서 추가로 대규모 인력 채용을 감행하며 베트남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베트남 삼성전자단지의 현지인 과장급 월급은 240만 원에 육박합니다. 베트남 총리의 공식 월급 1,800만 도, 우리 돈으로 90만 원인 점을 고려한다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이렇게 베트남 노조들이 미국의 나이키에 이어 한국의 삼성과 현대차 등 실질적으로 베트남 경제를 주도하는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도 터무니없는 요구와 파업을 감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는데도 베트남 고위급 공무원들을 이를 방치하고 사실상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조 파업 때문에 미국과 한국 기업들이 초비상이 걸린 상황 속에서 베트남의 한 장관이 해외 출장 중 호화 만찬을 즐기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B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또른 베트남 공안부 장관이 런던의 한 유명 스테이크 식당에서 식사하는 동영상이 베트남 현지 온라인에 퍼졌는데요. 이 영상에는 이 식당의 유명 셰프가 룸 장관 일행을 위해 금박 스테이크를 직접 준비한 뒤에 한 덩이를 잘라 렁 장관에게 먹여주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 레스토랑은 터키 출신 스타 셰프이자 솔트베로 알려진 누스레트 외체가 운영하는 곳으로
데이비드 베컴,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오미 캠벨 등 유명 스타들이 방문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특히 이금밥 스테이크는 웹사이트에도 가격이 나와있지 않지만 식당을 이용한 이들이 올린 글에 따르면 140에서 2150달러, 우리 돈으로 1305만원에서 2만39만원 사이라고 BBC는 전했습니다. 이는 음료 및 곁들임 요리에 사이드 시 물론 15%의 봉사료 제외한 금액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렁 장관의 월급은 수당을 제외하고는 600에서 800달러, 우리 돈으로 71만원에서 594만원 정도라고 방송은 전했는데요. 한 끼에 200만원이 넘는 식사를 할 정도며 베트남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노조들의 파업을 방치하는 대가로 베트남 고위 공직자들의 돈을 받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이 언제 시켰는지도 불분명하지만 람 장관 일행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뒤에 런던으로 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은 지난 3일 이유명 셰프가 올리면서 공개됐다가 해외 언론들의 강한 질타가 이어지자 그는 이동 영상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CES에서 베트남 및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발언을 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자동차 회사 BMPS는 현대차를 앞서겠다며 마치 미빈페스트의 기술력에 현대차를 앞지른 것처럼 광고하고 있습니다. BMPS는 베트남 재벌빈 그룹이 만든 자동차 회사로 설립하자마자 1년 안에 한국계 현대차를 따라서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품을 자체 개발해 가격 대비 압도적인 퀄리티의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현대차와는 달리 베트남의 BMPS는 대부분의 부품들과 심지어 생산 라인까지 독일로부터 수입해 단순 조립만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독일 부품이 세계 최강이니 베트남이 독일 부품으로 조립해 차를 팔면 현대차를 앞설 수 있을 것이라는 황당한 자신감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베트남은 우리가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자하고 현명하며 재능있고 스마트하다라는 막말까지 퍼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빈페스트의 주장과는 달리 현대차와 빈페스트의 격차는 더욱 더 벌어졌습니다. 빈페스트가 자동차 부품을 직접 개발할 능력이 없어 비싼 독일 자동차 부품들을 그대로 사와서 조립만 하다 보니 독일차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정성과 완성도 측면에서 현대차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떨어지다 보니 해외에서는 물론이고 심지어 베트남 자국민들도 빈페스트를 외면하고 현대차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문 매체 포커스트무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현대차의 점유율은 192.1%로 베트남에서 1위를 기록했고 일본의 토요타는 점유율 9.96%나 추락했습니다. 빈페스는 순위권 안에 들지도 못했죠. 한 베트남 국민은 뉴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라면 빈페스타 안 세고 현대차 사입니다. 너무 비싼데 안전할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가족이 타이었는데 현대차가 훨씬 더 신뢰가 갑니다라고 말이죠. 이렇게 한국과 미국 기업을 막 대하는 베트남을 두고 삼성이 베트남에서 인도와 인도네시아로 생산기지를 대폭 옮기는 방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타이 베트남 행렬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베트남 주재 외국 기업은 베트남 투자를 철회할 수도 있다며 베트남 정부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고 일각에서는 나이키를 비롯한 베트남 내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최근 베트남 노조들의 황당한 조건을 내걸며 파업을 하는 것과 관련해 바이든 정부가 베트남의 수출 규제라는 강력한 반격의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일본과 중국 기업들의 수는 단 한 번도 파업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유독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을 상대로만 베트남 노조들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걸고 파업을 하거나 예고하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떠오르는 두 개의 태양, 미국과
한국 대신 끝도 없이 추락하는 일본과 중국을 선택하며 잘못된 노선을 선택한 베트남, 어디까지 추락해야 자신들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를 보내시길 바랄게요.